우리 굿데이 LA의 황금 인맥이죠. 매일은 아니지만 매달 나오실 때마다 저도 같이 정보도 쌓고 지식도 쌓고 좋은 정보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MJ보험의 마크정 대표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했다가 아차 싶었어요. 매일매일은 아니구나. 네네. 우리 MJ보험 네. 유튜브는 다들 구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저는 좀 했습니다. 해달라 그랬는데. 네. MJ보험. 네.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던데요. 검색하면, 네. MJ보험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한 네. 2개월 이제 3개월 때는 그래도 한 1,300명 정도? 1,400명? 1,400명. 네. 1,400명? 지금 들어가 그 보니까 정도면 나쁘진 1,400명. 않다. 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저는 저를 확인하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구독도 거기 했고요. 뭐 네. 하여튼 정보가 또 보험 관련 정보 많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또 메디케어, 뭐 메디칼, 뭐 연금, 뭐 자동차 보험, 뭐 집보험 다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잘라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네. 벌써 80개가 넘는 동영상을 네, 올리셨으니까 근데 네. 왜냐하면 그 MBC 그 뉴스데스크 네. MBC 아메리카의 그 뉴스 시간에 금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네. 매주 하나씩은 계속 꾸준히 올라오죠. 네. 이제 오늘 또 요 방송이 또 업로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제가 업로드합니다. 그쵸. 네. 그쵸. 제가 받아가지고. 네. 네. 이 방송 갑자기 네. 표정 관리를 해보면서 네. 자 MJ보험 마크정 대표님 그 네. 유튜브에 MJ보험 검색하셔도 되고 오피스와 셀폰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오피스 번호는 323-272-3388 셀폰 번호는 213-820-3162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정보를 좀 습득해 볼까요? 제가 사실은 네. 뭐 토픽은 이제 제가 주제는 4개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 하면 오늘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사이버 인슈런스. 사이버 보험. 인슈런스. 네, 사이버 이거 보험. 처음 들어봐요. 저는. 네.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이제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부분 우리 저기 손님들이 이렇게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 할 때 미국 사시는 분들이 네. 여행할 때 당연히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왜냐하면 잘 인터넷이나 안 해요. 이런 데서 찾으면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의외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저한테 네. 연락 오셔서 혹시 그런 거 하세요? 그러면 예 합니다. 그러고 이제 시작해서 한 건데. 네네네. 벌써 한지는 꽤 됐죠. 한 몇 년 됐어요. 뭐 그렇다고 20몇 년 된 건 아니고 필요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여쭤봐서 그런 건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고 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그래서 일단 여행자 보험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사이버 보험 같은 거는 저도 사실은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그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그런 거에 이제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신 편이고 네. 스몰 비즈니스 쪽은 뭐 그렇게 해커들이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공격해서 뭐 그거를 몸값을 그쵸. 요구할 일이 있겠느냐. 그쵸. 저희가 이제 랜섬이라 그래서 몸값이라 그러는데요. 랜섬. 네, 랜섬. 몸값. 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인데 네. 저희 손님 저희 비즈니스 보험하고 종업원 사회보험 뭐 메디컬 인슈런스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어요. 실적으로. 본인의 스몰 비즈니스.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닥터 오피스인데 병원에서. 네, 당해가지고 저한테 원망을 하시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죠. 왜냐하면 사이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신경을 못 써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방송에 나와서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사이버 인슈런스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좀 물음표인 게 네. 그런 그 회원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몸값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사이버 네. 공격이라는 게. 네. 근데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네. 이름만 들으면 알 것 같은 기업들의 보통 사이버 공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병원의 그런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알고 했지?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긴 이제, 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요구한 거는 몇십만 불이고요. 몇십만 달러. 불. 네, 몇십만 달러를 요구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지금 많이 좀 복구도 했고 네.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네. 조금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고객 기록이 다 그냥 병원인데 그러니까요. 고객이 왔는데 네. 기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하여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구나. 네. 일단 제가 용어를 설명드리면 네. 랜섬이란 말은 이제 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납치나 인질극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돈, 이걸 랜섬이라 그래요. 네. 근데 랜섬웨어는 뭐냐? 우리가 보통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 맞아요. 공격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컴퓨터에 적용해서 네. 이제 이걸 정상화 시켜주는 대신에 이제 해골표 이런 거 탁 떠가지고 나한테 돈을 얼마 보내면 이걸 내가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랜섬웨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법률 대응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복구 작업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이버 보험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보상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킹을 한다든가 랜섬웨어로 공격을 한다든가 또는 뭐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든가 뭐 이런 발생 시에 네. 기업이 입는 그 재정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장 내용이 네. 그 해커에게 뭐 이거 풀어주기 위해서 지급된 어떤 비용이 있다든가 네. 그다음에 뭐 시스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손실 비용, 비용. 그다음에 데이터 복구 비용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소송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법률 대응 비용. 아까 저한테 방송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병원에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커의 그 공격을 받아서 랜섬 공격을 받아서 내 정보가 이제 시장에서 마켓에서 이렇게 팔려가는 바람에 내 크레딧 카드 정보나 뭐 이런 거 내 개인 정보가 다 누출됐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제가 소송을 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법률 대응 비용. 그것도 커버가 되는 그것도 거예요. 이제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안 알릴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신용 모니터링 비용이라든가 뭐 언론 또 뭐 그런데 대응하는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게 포렌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핸드폰을 뭐 포렌식한다 뭐 이런 다 얘기. 삭제한 기록도 되돌려준다는 다시 이제 무서운 거. 네네. 그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데 그런 네. 비용. 그런 것들을 돼요.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방송 들으신 분이 네. 나는 뭐 병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네. 유통업 하시는 분들 고객 정보 다 있어요. 유통업 있죠. 유통업. 있겠죠. 그렇죠. 네. 뭐 대부분의 모든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대부분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죠. 그렇죠. 뭐 보험도 그렇고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심지어 뭐 이런 판매가 그럼요.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홀세일러 네. 그런 분들도 다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이게 완전히 그 정보가 완전히 마비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한 그 업종에 그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혀 스몰 비즈니스라고 없는 일이 아니네요, 이게. 네, 이게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진짜 뭐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달러에서 몇백만 달러의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네. 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중소기업이 네. 6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공격을 한번 받으면 어머. 이게 이제 복구하고 이러는 동안은 이제 손님은 손님대로 또 다 그렇죠. 날아가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고 해서 한 60% 이상 6개월 이내에 폐업한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요. 보험 비용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매달 내는 비용이 그렇게 이게 크지 그러니까 않아요. 여기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면 직원 50명 미만인 경우에 매출이 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1년에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에서 5,000 달러 수준 1년 보험료가 네.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한 5,000 달러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런 파이낸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희하고 비슷한 업종에 그러니까 파이낸스 어드바이저 하시는 그 회사 했는데 한 1,9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이버 1년에 1,900. 1년에 한 1,900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즈니스 보험을 할 때 뭐 몇백 불에서 몇천 불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했을 때 그렇게 큰 돈은 보험료는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버 보험에
그 이 보험료를 청구하는, 그러니까 클레임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 났으면. 그러면 이제 그 기준 방식이 네. 이제 청구 기준 방식이 claims made and reported.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내가 이제 보험을 지금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크정 얘기 듣고 네. 오늘 해야겠다. 이제 네. 사이버 보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견적 요청을 하고 네. 메이저 회사들도 이 사이버 보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보험을 들었어. 보험료가 한 뭐 1,500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보험 하필이면. 들고 나서 네.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네. 우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에 이런 타격을 입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보험 들기 전에 어떤 이미 그런 사항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가 다 그쪽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접수를 지금 했잖아요. 네네. 접수를 지금 했으면 보상이 됩니다. 우와. 네. 오 그래요? 네네네. 이전 거에 대해서도. 네, 이전 거에 그거 대해서 좋다. 보상이 되니까 네. 이거는 그거 그러면 뭐 지금 소급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이버 보험 물론 이제 보험사가 항상 이렇게 이런 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답변은 똑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일 네, 그렇게. 정답이지만 답답한 답변. 네. 케이스 그래서 바이 케이스. 한번 적극적으로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청구가 언제 접수됐냐, 사고가 언제 발생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가 언제 접수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버보험 대부분 보험사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조항에 면밀히 검토하고 하죠. 저희가 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네. 지금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복구 비용도 비용이지만 진짜 한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이 뭐 비즈니스는 한번 개인 정보가 다 넘어갔었대 하면은 네. 손님이 고객이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진짜 크게 손해를 보겠어요. 아마 제일 큰 피해는 네. 이제 그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은 왜냐하면 이 방송 들으시는 닥터 오피스 혹시 들으시면 네. 닥터 본인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있으면 꼭 얘기해 알려주세요.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환자 기록이란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보통 4년, 5년 이렇게 계속 네. 검사도 하고 뭐 특히 이제 어떤 지금 프리 existing 컨디션이 있으신 분들 지금 현재 뭐가 아파가지고 계속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싹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환자 자신한테는 물론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유통을 제가 뭐 이렇게 낮춰보는 게 아니라 유통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쪽에다 연락해서 자료 좀 보내달라. 내가 보낸 자료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구할 수 있을 복구할 수 만한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병원은 어떻게 할 수가 맞아요. 환자한테 연락해서 혹시 기록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 우리 안 갖고 있는데. 있지도 않고 실적으로. 네. 그렇죠. 이제 맞아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동물병원 뭐 이런 데들. 동물병원도 그런 데들. 그렇고 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객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스몰 비즈니스면 한 네. 번쯤 고려를 정말 심각하게 해 보셔야 할 만한 네, 보험료도 별로 안 비싸고 그러니까 한번 꼭 일인 것 하시고요.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네.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월급쟁이가 최고인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운영하는 장점이 또 있지만 네. 지금 연락 주신 써야 될게 월급쟁이 많아요. 분은 네. W2 받으시는 분은 꼭 오너한테 네. 내가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이버 보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너한테 네. 한번 어필을. 네. 네. 우리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왜냐면 오너가 비즈니스가 안 되면 본인이 직장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잃어버리죠. 문 닫아버리면 아까 네. 얘기한 대로 폐업하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그렇죠. 큰일 나죠. 네. 라디오 코리아?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라디오 코리아도 사이버 보험에 클라이언트 대비가 되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겠죠. 당연히. 네. 저도 한번 저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직장 진짜. 잃으면 안 되니까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 내 비즈니스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니까. 오피스 전화번호 323-272-3388 323-272-3388이고요. 저 셀폰 번호는 213-820-3162 213-820-316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MJ보험의 마크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피스 전화번호 323-272-3388, 323-272-3388, 개인 전화번호 213-820-3162, 213-820번에 3162번입니다. 청취자분께서 재밌는 게 한 게 있었어요. 네. 마크정 대표님만 오시면 제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 보이나요? 들켰나요? 모르는 거에 자꾸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잘 자신이 없는 거지. 이해를 안 해서 동공이 흔들리면 탁 네. 캐치를 하셔서 제가 맞아요. 눈을 부릅뜨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 흘리시더라고. 네. 오늘은 좀 괜찮지 흔들리시더라고요. 않았어요? 이렇게 모르는 거 제가 네. 아시죠? 이러면 네 이럴 때 네. 모르시는 건 약간 흔들리더라고 동공이. 그러니까 들켜가지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네. CPA 회계사도 이 사이버 보험 꼭 가입해야겠네요라고 회계사 해주셨어요. 제가 회계사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보험하시는 분들 꼭 회계사도 그 그쵸.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그거 가지고 사실은 비즈니스의 맞아요. 그게 네. 핵심이니까 그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죠. 맞아요. 회계사님들도 전화 주세요. 네. 회계사, 병원 네. 관계자, 네. 그 외 뭐 유통업계, 고객 정보가 뭐. 있는 네.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연락을 좀 해보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자 보험으로 갑자기 넘어가 코웨이 볼까요? 정수기가 생각났지 왜? 왜 코웨이 정수기 하시는데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저희도 우리 회사에 이렇게 코웨이 말해도 쓰는데 저희 네. 데이터베이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쓰거든요. 매달 이렇게 그럼요. 그리고 뭐 선전하고. 언제 체크해야 되는지 또 다 예, 그렇게 돼 나오잖아요. 있고 주소 예, 있고 전화번호 연락처 다 있고 하니까. 제 결제 정보 다 있고 그쵸.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니까 어쨌든. 코웨이 정수기 꼭 하세요. 어? 저한테 듣고 계시나요? 정수? 저 코웨이 저기 손님이에요. 저도요. 네. 갑자기 사이버 보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저는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여행자 보험을 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저도 그렇고 해외 나갈 때 해외 여행할 때 여행자 보험 거의 저도 안 안 하시는 것 들고 같아요. 네. 든다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제 주변 한정이긴 하지만 저도 이때까지 한 케이스가 한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몇 년 네. 동안 몇십 개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네네. 여기서 이거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 거만 해주지.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워낙에 보험료가 워낙 싸요. 싸요. 예를 들면 뭐 40세 2주간 네, 여행한다. 네. 아까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50불 뭐 이거밖에 안 돼요. 2주 여행 가는데 보험료가. 50불. 네. 60세다 그러면 한 100불에서 뭐 120불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 지역하고 상관없이. 어.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가 엄청 싸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들이 안 하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실 왜냐하면 수도. 이거 뭐 50불짜리 팔으면 얼마나 남겠어요? 뭐 5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유효한 것 그러니까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없는데 제가 한번 챗GPT로 찾아봤는데 예. 미국 여행자 중에 20%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그 중에 8%가 의료 처리가 필요하고요. 0.3%가 입원한대요. 네, 그 지금 자료를 물어본 거예요. 챗GPT한테 내가 어느 정도가 여행 중에 네. 이런 이게 필요한지 뭐 의료서가나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주요 원인이 교통사고가 26%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왜요? 뭐 살인, 자살 뭐 이런 거. 그래요. 익사, 그런 일이 있구나. 익사 이런 거. 익사. 물에 그럴 수 있죠. 하긴 뭐 이렇게 뭐 그쵸. 근데 뉴스에 많이 이게 나오니까. 3년간 자료인데 네. 3년간 1,500명. 뭐 미국 인구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않지만 네, 어쨌든 내일이 그러니까 되면 그건 입원하는 그거니까. 게 0.3%니까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왜냐하면 요새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유럽이나 뭐 가시죠. 남미나 뭐 동남아 뭐 이런 데로. 네. 그런데 이게 생각하시기에 내가 그냥 메디컬 인슈런스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건강보험으로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던데 이머전시 같은 거, 네, 뭐 된다던데 됩니다. 안 기록 되는 건 갖고 아니에요. 오면 된다 뭐 이런 아니요. 게 있긴. 그냥 이머전시 뭐 한국에 나갔을 때 만약에 뭐
내가 이머지 갔어요? 갔다. 그럼 나중에 거기서 그 병원에서 발행해 주는 뭐 인보이스 영어로 된 거 네네. 그런 거 만약에 영어로 된 게 아니면 뭐 해외 나가서도 안 되면 그거를 영어로 공증해서 그렇게 제출하면 리임버스먼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적으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그리고 또 뭐 그룹 메디컬 인슈런스 중에는 네. 여기 이렇게 파견돼 있는 지사 당사 저도 그 보험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글로벌 인슈런스라 그래서 이제 여기 파견돼 있는 지상사들을 위한 그런 보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다시 한국 가서 뭐 검사나 이런 것 같이 다 돼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그 목적이 네. 물론 그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보험 그쵸, 자체를. 그건 또 모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그런 어떤 글로벌 인슈런스가 이 여행자 보험은 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각 나라의 어떤 병원들하고. 그래서 이 보험 카드를 딱 가져가면 그 바로 이제 처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여행자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수술해야 돼. 근데 한 몇십만 불 나올 것 같아. 네. 근데 이 사람이 크레딧 결제 수단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레딧 몇십만 카드를 줬어. 근데 네. 크레딧 카드 리밋이 2만 불이야. 수술해줄 수 있어요? 못하죠.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먼저 선결제를 해야지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여행자니까. 네. 그런 내용인 거죠. 물론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이머전시지만 한 뭐 몇만 불 정도 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그 가져와서 리임버스만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좀 금액이 올라가면 그쵸. 안 해주죠, 당연히. 그럼요. 뭘 보고 누군 줄 해줘요? 알고. 해외에 네. 있는 외국인인데 네. 당연히. 그런 이제 그럴 때 그런 고액의 어떤 해외 의료비.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뭐도 되냐면 여행을 취소한다든가 뭐 아니면 비행기가 지연됐다든가 했을 때 뭐 네. 그런 비용. 그것도 돼요? 커버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 뭐냐면 미국에서 해외에 다쳤는데 네.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거를 응급 조치만 하고 이를 후송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뭐 비행기를 후송하든 네, 뭐 하든 네. 그런 걸로 했을 때 그걸 저희가 영어로 이머전시 메디컬 이베큐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가 보통 비용이 한 5만 불에서 한 25만 불 정도 들어요. 그렇게 나라에 따라 뭐 비싸다고.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해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여행자 보험을 하게 되면 네. 어떤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의료비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단기 여행도 있고 또 좀 장기 여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뭐 몇 달 살기도 하시고. 몇 달, 네, 그런 네. 경우. 또 그다음에 또 뭐 비즈니스 출장 때문에 또 그것도 들어가네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비즈니스 출장도 내가 뭐 이번에 해외 뭐 쭉 돌아다니면서 뭐 동남아 쪽으로 해서 한 2개월 정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출장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그것도 결국 여행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꼭 저희 MJ보험 통하지 않고 네. 직접 온라인에서 쇼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 뭐 네. 지오블루라는 회사가 있고 이게 좀 커요. 회사가. 지오블루. 저는 이 지오블루를 합니다. 지오블루라는 본인은 데를. 네, 아니 대표님 제가 이제 핸들링하는 하시는 회사가 게. 회사가 지오블루인데 이게 브루크라스 브루실드에서 만든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오블루. 브루크라스 브루실드 있죠? 네, 네. 거기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지오블루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얼라이언즈라는 회사도 있고 네. 또 IMG, 뭐 세븐코너스, 네. 뭐 AIG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요것도 근데 회사마다 뭐 플랜이나 커버되는 내용 이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 네트워크로 따지면 최고급 무료 네트워크는 제가 말씀드린 지오블루예요. 지오블루. 그래서 제가 지오블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2주에 50불인데 뭐 비싸요. 딴 데 비해서는 뭐 8불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비싸다는 거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지오블루하고 얼라이언즈인데 얼라이언즈는 이런 의료 비용에 보다는 뭐 여행이 취소됐거나 지연됐거나 뭐 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이 좋아요. 그 대신에 의료 보장 한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게 장단이 될 수 있겠네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회사들도 그런 청구 절차나 플랜 종류가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오블루를 주로 하고 계시고. 그걸 또 제가 레커멘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네. 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입하시면 가시기 전에
연락 주시고 또 가입하셔도 되고 저한테 가입 안 하실 거면 네. 이제 온라인상으로 어. 해서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저 그 카톡으로 질문이 와가지고요. 네. 여행자 보험 요즘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맞는지. 네, 그거를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만약 크레딧 카드로 뭐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네. 여행자 보험이 포함돼 있다, 포함해 준다든가 네, 아니면 네, 뭐 네. 적은 금액에 뭐 예를 들어 12불, 13불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해라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네, 네, 네. 그때는 커버리지 리밋을 보시면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5만 불 들어가 있어. 네. 리밋이. 네, 어. 그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뭐 이거를 해외에서 입원할 정도면 얼마나 좀 심한 그렇죠. 그런 네, 더 뭐 어떤 많은 부상이나 뭐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아니 웬만하면 여기 와서 미국에서 치료하는 게 그렇죠. 있죠. 그냥 근데 좀 이제 열나고 뭐 조금 다친 거는 오는데 네. 큰일이니까 그 여행자 보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현지에서 입원하거나 이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생겼을 네. 때 그렇기 때문에 커버리지 리밋이 뭐 5만 불 끼워줍니다, 2만 5천 불 끼워줍니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50만 불 이상, 50만 불 이상. 네, 50만 불 이상의 커버리지가 있는지를 보시고 네.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아. 굳이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렇지 않다면 따로 가입을 하셔서 여기 지오블루 같은 데는 한 100만 불까지 해주거든요. 오. 네. 그 100만 불하고 50만 불하고 그리고 가격 차이가 몇 불밖에 안 나요. 해보면 보험료가. 그러면 몇 불 차이로 그렇게 그 네. 리밋이 높아지면 네.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팔러시 나온 거 여행자 보험 크레딧 카드에서 회사에 주는 거에 네. 팔러시 뭐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또 해주냐면 네. 이제 병원에 많이 입원했어. 네. 그러면 가족한테 연락해서 가족이 한 명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보호자가 보살펴 줘야 필요하니까. 되니까. 네. 그럴 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해 줍니다. 가족한테도. 네. 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베케이션 하는 거, 메디컬 이베케이션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운송해 주는 거, 네.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로. 이렇게 송환 그런 거에 대한 비용도 해주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친구들이 미국에 올 때 여행 올 때 네. 우리 마크정 대표님도 그런 가입 해주시냐고. 여행자 보험 가입. 한국에서 그거는 미국에 거기서 오신- 가입하고 오셔야 돼요. 한국에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미국에 오실 때는 네, 한국에서 가입하고 일로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해외로 해외로 가실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은 오지 여행 갈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추픽추처럼 고산지대라든지 이런 네, 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그래서 요즘 맞아요. 저한테 보험 가입하시는 나고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제 해외 하이킹 하시는 분들, 트레일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그런데 낙상 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상 같은 거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목숨에 지장이 오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뭐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해가지고 뼈에 금이 가거나 그쵸.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 못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야지. 네. 기부스라 그러죠. 그거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그런 것들에 대한 거니까 뭐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안전하고. 네. 또 주변에 보니까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 네, 꽤 성지순례 계신데 같은 것들. 네, 좋죠. 연세가 좀 있으신데 성지순례 가시는 경우에는 거기서 네. 고생들을 좀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경험담을 언뜻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런 분들도 필요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가입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뭐 예를 들면 이름, 생년월일, 뭐 네. 본인하고 가족 연락처, 네. 그다음에 현재 건강보험이 있는지 없는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내가 뭐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메디컬 인슈런스 있다. 또 나는 메디케어가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나는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데 뭐 센츄럴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다. 이런 거 있죠. 그쵸. 예를 들면 뭐 네. 아스티바 통해 가입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일단 또 그 플랜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어떤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먼저 prior 커버리지.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세컨더리 커버리지를 이제 여행자 보험으로 한 경우도 있고 어떤 플랜은 이 여행자 보험이 프라이머리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세컨더리고 이럴 수도 있고 또 나는 건강보험이 없어 그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이제 여행자 보험으로 그걸로 이제 더 모든 하고요. 거. 네. 그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있겠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험 받을 일이 없는 게 다행이고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사실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서 잘 안 하게 된다고 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 싸요. 네. 네. 그러니까 몇십 막- 불에서
뭐 한 60 아까 말씀드린 60 40세면은 뭐 50불. 2주 했는데 제가 50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60세는 2주 하니까 뭐 한 105불? 105불이 정도 나와요. 한 끼 식사 정도.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맛있게 사 먹는 네. 한 끼 식사 정도라고 네. 하시면 훨씬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네. 정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네, 네, 거고. 그러면 조금 시간 있으니까 교통사고 얘기 나온 김에 프리웨이 사고 어우, 얘기할까요? 스무스하게 넘어가시죠. 네, 프리웨이. 이게 진행 괜찮죠? 프로 방송. 네, 네. 프로 방송. 프리웨이 사고 시. 요게 이제 사실은 4개 토픽 중에서 이제 2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조금 시간 있으니까 네. 프리웨이 사고가 났는데 네. 만약에 보통 스피드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꽝 하고 사고가 나면 크게 에어백 터지고 막 난리 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앰뷸런스 오고 막 소방차 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뭐 폴리스 어떻게 뜨고 처리할 막- 수 없을 수도 있어. 네, 폴리스가 뜨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냥. 그죠? 그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내가 다쳤을 당연히 거니까. 뭐 네.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꽝 했는데 차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바로 떠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뭐예요? 이게 서행하다가 프리에서 차 막혀가지고 서행하는데 내가 네. 앞차를 쿵 박았어. 그러니까 살짝 그럴 난 수도 있- 거야. 네, 살짝 네. 박을 수 있고 뒤차가 날 박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잠깐 졸다가 핸드폰 보다가 박을 그럴 수도 수 있고 있- 네. 뭐 아니면 뭐 차선 바꾸다가 5마일씩만 아니더라도 한 15마일, 30마일 정도면은 그래도 꽤 높은 속도예요. 그쵸. 그 정도면 범퍼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범퍼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을 많이 하니까 그런 사고를 많이 이제 보신.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꽝 박았는데 범퍼는 멀쩡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툭툭 털고 나왔는데 나중에 봤다 그냥 가세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가 다 우리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 그 그래요? 프레임 안에가 다 먹는 경우가 어머. 많아요.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틈새가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살짝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고가 그건 큰 거예요. 아. 꽝 박았는데 보니까 범퍼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당연히 뭐 보험사에다가 클레임 하셔야 되는데 네. 서행 중 그렇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진 찍어야지. 잘 꼼꼼하게 찍어야 된다고 사진 찍어야 되고 막 들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아, 근데 프리웨이라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절대로 차에서 내리시면 안 된다. 프리웨이에서 그래서 프리웨이에서 이게 왜냐하면요 사고시구나. 캘리포니아 차량법 네. 22,651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지침에 의하면 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심각하지 않고 차량이 움직이시다면 차량을 즉시 네. 갓길 또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 법이구나. 그래서 네. 내리면 안 돼. 그럼 그거는 저기 법을 위반한 거 티켓 받을 수 있어요. 페널티도 낼 수 있고. 몰랐어요. 절대 안 돼. 그리고 네.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갓길로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네. 그런데 내가 뒤에서 받았는데 나중에 얘가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니 또는 내가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 증거가 없는데. 네.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네. 이제 이게 내 차를 받았어 뒤에서. 예를 네네네. 들면. 그러면 몸을 틀어서 몸을 틀어서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차 안에서 차에서 내리진 말고 내리지 말고. 네, 몸을 틀어서 사진 찍고 내가 앞차를 받았다면 내 앞차를 찍으면 되죠.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거는 간단한데. 뒷차를 받았으면 네. 뒤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네. 그다음에 옆에서 받았지.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옆에서 받았으면 그렇죠. 찍을 수 있잖아요. 창문 정도는 내리고 찍어도 아니, 되죠? 뭐 창문 있는 네, 상태로 그쵸? 찍어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보험사에서 보면 이렇게 클레임이 접수되면 네. 누구 잘못인지 금방 나와요. 그래요. 네, 내가 근데 굳이 뒤에서 받은 거 아니면 네. 뒤에서 받은 거는 이제 100% 과실. 그쵸. 그죠? 뒷차가 과실. 뒷차가 네. 과실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서로 각 차선을 이렇게 서로 하다가 체인지 하다가 서로 받잖아요. 네. 그럼 100%안 나와요. 거의 뭐 3대 7, 6대 4, 뭐 5대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서로의 잘못이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그냥 차 안에서 일단은 사고 그렇구나. 사진을 찍어야 된다.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된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갓길로 옮긴 다음에는 갓길로 내리실 때도 당연히 어떻게 내려야 될까? 운전사 쪽으로 내리면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조수석, 그러니까 차가 안 자극적이면 다니는 줘도. 쪽으로. 이 공간이 좀 넓으면 좀 내려도 되는데 네네. 운전사 쪽으로, 네. 운전자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더라도 저쪽 반대편으로 내리셔야 돼요. 이 갓길에서 네. 차량 사고 난 후에 차를 둘이 대고 있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아, 2차 사고가. 네, 2차 사고가. 그래서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리면 간단하게 이제 그 사진 찍고 그다음에 뭐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증, 정보 교환하고. 네, 그런 보험증서, 카드 뭐 이런 거 교환하는 거는 너무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필요하면 차량 견인해야 되고 뭐 이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네. 차를 내 차를 받았어 누가 내 그 어떤 애가 외국인이 실제 케이스인데 그래서 네. 내려보니까 네. 범퍼가 멀쩡해. 에? 근데 꽝 받았거든요. 에? 근데 얘가 이제 내리자마자 막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나는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고 사실 이건 내 차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잠깐 빌린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는 공업사 바리샵 가서 내가 해서 고쳐줄 테니 저 어떻게 안 되겠냐 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아유 또 그냥 어린애가 또 그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해준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네.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혼냈을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 그래서 제가 일단 혼내셨을 차를 것 가서 같은데. 봤죠. 네. 그랬더니 범퍼가 스크래치가 난 건 맞는데 보니까 차가 틀어졌더라고요. 이 공간이 제가 차를 많이 봤잖아요. 차량 사고 난 것들을 보니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공간이 이게 안 맞아. 이거는 아내가 틀어진 거다. 그래서 그럼 일이 커지지. 일이 커졌어요. 커진 데다가 아무리 했어도 35마일 40마일 정도에서 받친 거면 이거는 병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라. 아, 혼내진 않으셨네요. 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이런 걸로 변호사를 선임하냐. 걔 애도 좀 안 됐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갔어요. 네. 뭐 그래 오케이 그 나는 이제 다친 거는 청구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가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공업사 가서 바디샵 가서 고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대로 고치겠냐는 거죠. 일단 싸게 고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하여튼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죠. 우리 청취자분께 처음 알았대요. 내리면 안 되는 거. 아, 네,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문자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저처럼 처음 알았습니다. 마크정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팁은 처음 들어요. 하고 문자들을 보내고 계신데 프리웨이에서 사고 났을 땐 내리지 말아라. 절대로 갓길로. 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로컬도 마찬가지예요. 로컬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쌍방 2차면 상관없는데 그게 뭐 4차선 쌍방 8차 막 이런 거. 그런 데서 내리면요 거기 너무 위험해요. 네. 어디서든 상황을 봐서 너무 가급적이면 사진에 좀 목매지 우습긴 마시고. 하지만 몸을 틀어서 사진을 찍으셔라 차 안에서. 차 안에서. 2차 사고 주의해야 되니까. 오늘 좋은 정보들과 함께. 네 그리고 도망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도망가면 다 뺑소니로 다 처리돼요. 전화번호 안 알려드릴 수가 없죠. 오피스 전화번호 323-272-3388 셀폰 번호 213-820-3162번입니다. 오늘 사이버 보험, 여행자 보험, 그리고 프리웨이에서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정보들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많이 했네요. 네, 황금 인맥 감사합니다. 다음 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